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설렘과 함께 찾아온 도전의 시간. 다채움에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합니다. 기초학력부터 진로까지 12년의 배움이 차곡차곡 쌓이는 AI 디지털 생태계. 모두의 성장 스토리를 품는 또 하나의 큰 학교, 다채움. 다채움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북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김영선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경찰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충북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12개 경찰서와 함께 수사상황실을 가동하고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섰습니다.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불법 동원, 그리고 선거 폭력까지 이른바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요. 최근 확산되고 있는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과 온라인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제도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집행도 필요한데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응을 통해 이번 선거의 공정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3월 20일 금요일 계명산의 아침. 네, 매주 이 시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충주시장 예비후보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태성 예비후보자 만나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네, 지금 제 옆에 이태성 예비후보자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충주시장 예비후보 이태성입니다. 예, 먼저 청취자와 충주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충주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이 그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방향을 차분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 먼저 들어보죠. 제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예. 분명합니다. 제가 자란 이 도시가 정말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성장하는 경제도시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도시 같습니다. 네. 그러나 발로 뛰어서 한 곳 한 곳 가보면 청년은 없고 원도심 상권은 활력을 잃었고 산업의 성장은 어느 정도 한계의 구조적 문제에 누적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구와 일자리, 산업과 정지 여건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제 충주도 경제를 알고 산업을 이해하고 사람과 자본이 움직이는 원리를 아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히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침체되어 있는 이 충주의 발전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출마 선언에서 더 크게 움직이는 새로운 충주를 슬로건으로 거셨습니다. 이 슬로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실 새로운 충주라는 이야기는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네. 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정치 입문 슬로건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출판 기념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시민단체와 결합해서 만든 새로운 충주 포럼이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새로운 충주, 뉴 충주 이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공통어가 돼버렸죠. 후보들의 새로운 충주가.
예. 자, 일단은 이제 공약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 1호 공약으로 충주형 순환경제 시민배당제, 이게 충주연금을 제시를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제도인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연금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누적된 돈을 가지고 지급하는 걸 보통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들은 대부분 만들고 쓰고 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형 경제, 그냥 생산해서 버리는 경제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돼서 그 자원의 고갈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순환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자원을 돌리고 낭비되는 비용을 좀 줄이고 또 이것을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환 경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EPR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시 수거해서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한 겁니다. 네. 순환 경제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태양광은 많이 아실 테고 예. 그다음에 뭐 보통 그런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그 재생에너지의 복합어입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에너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에너지, 인간이 만든 에너지를 합쳐서 신에너지라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플라스틱,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재원인데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온에서 스팀으로 찌면 한 600도 정도 되면 이것이 기름과 가스로 분리가 됩니다. 예. 예, 그럼 그 기름을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고 가스는 자체적인 발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주에서 나오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소득을 만들어서 연금을 지급했다. 이런 제도입니다. 네. 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자원화하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연료를 추출한 것들을 통해 일종의 소득화를 해서 네, 시민들에게 네. 나누어 준다. 예,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순환 경제로 돌아갔을 때 저희가 자원화할 수 있는 게 뭐 폐플라스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다음 지금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수력 발전을 하는데 첨두 부하 발전이라는 걸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4시간만 발전이나 5시간만 합니다. 그걸 첨두 부하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양수 발전을 통해서 예를 들어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발전을 하면 지금 700기가와트시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2,000도 될 수 있고 3,000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발전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걸 양수 발전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또 무궁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수력도 있고 지금 충주가 추진하고 있는 수력도 있고 수열 발전이라는 것도 있고 수열. 예, 그래서 땅이 충주가 서울보다 1.6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천혜의 저희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이 충주의 자원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많습니다. 땅도 있고 예. 뭐 물도 많고. 예. 그런데 일단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 수익을 나눠준다는 공약이 또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을 또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에 대해 좀 보수적인 충주 지역 표심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 이런 것들은 세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의 공약은 세금이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주가 가진 자원과 충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자원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포퓰리즘이 될 수가 없죠. 시민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쓰레기를 버리는 거로만 생각하지만 쓰레기를 통해서 열이 나오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뭐 스마트팜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돈 번 우분을 버리는데 그것도 덴마크 같은 데서는 에너지화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실현된 사례가 네, 있는 그렇죠. 건가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70%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풀 한 포기도 버리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충주도 충분히 덴마크 같은 그런 신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시장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네. 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어볼게요. 제가 살아온 궤적이 주로 이제 현대전자 즉 지금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뭐 삼성이라든가 기아라든가 뭐 이런 금융권 그다음에 산업 그다음에 제조업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적인 관료들 출신인데 저는 행정 관료보다는 그런 기업체에서 물론 일부 행정적 업무도 해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 시장을 표방한 거고요. 경제 시장이 되려면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유치되면 양질의 좋은 소득이 나오겠죠. 하이닉스가 신입사원이 연봉이 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예, 제 동기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던데 작년에. 예. 일단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경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창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패해도 낙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 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네. 실패한 사람. 그래서 실리콘밸리처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실리콘밸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실리콘밸리도 태어나게 된 것이 휴레카 패커드 두 사람이 예. 스탠퍼드의 프레디만 교수하고 합작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모여서 대학과 협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을 하고 거기서 애플이 탄생을 하고 그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충주에도 그런 밸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제가 오렌지밸리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비슷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원도심입니다. 예. 현대타운으로 불려지는 성서충인동, 성내 이쪽에 너무나 많은 공실률이 있고 이제 청년들이 모이던 곳인데 지금 청년들이 기피하는 곳을 됐는데 여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근마켓입니다. 주말이 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당근마켓을 우리가 열어주고 그들이 와서 물물 교환을 하든 돈을 주고 사든 할 수 있고, 충주가 해주는 일들은 그들이 그 제품이 이제 뭐 가품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해주고 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 수리해줄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하면 그것도 이제 순환경제거든요. 수리 네. 산업이 발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달인이란 프로. 네네. TV에서. 예, 네. 예. 그래서 그 달인에 나오는 장인들을 모셔다가 충주에서 맛있는 음식, 또 그들이 잘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면 원도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순환경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가진 도시. 예, 이것은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 삼성 핸드폰도 약 지금 현재 50%가 재생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U로 수출을 하려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를 몇 % 비율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은 기업이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ESG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도시가 경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예. 자, 이제 현재 충주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충주라는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충주가 멈춰 있는지 가고 있는지 일단 그거를 판단해 보고 싶은데,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럽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향이 설정하기가 어렵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시가 성장할 수가 없죠. 결국은 20, 30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충주의 노년층이 25%가 넘어섰습니다. 네. 20, 30대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포커스는 다 인구 증가에 맞춰놨습니다. 순환경제 도시도 인구를 증가하기에 맞춰놓은 거고 결국 사람이 있어야 기업도 올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청년 유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도심 침체 문제, 충주 지역에서 손꼽는 좀 문제점들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들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충주에 있는 한 10군데 정도의 쉽게 말하면 작은 다운타운, 큰 다운타운, 이제 뭐 호암동, 용산동, 그다음에 연수동,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구도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방문을 하고 낮에도 방문을 해보고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빈 점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그 빈 점포를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당근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일단은 주중에 사람이 못 들어오면 주말에 들어올수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착안하고 있는 것이 제 책에도 써놨는데 세계 포차거리입니다. 그래서 충주에 좀 야경이 있고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는 포차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식회사처럼 운영을 하면 청년들과 현재 상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사람이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당근마켓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달인의 도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계 포차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작은 것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고서 그것보다 더 크게 간다라면 뭐 문화적으로 본다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며칠 전에 썼지만 방탄 때문에 뭐 경호를 해야 될 정도로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뭐 방탄 도시처럼 365일 공연이 열리는 도시로 또 지향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만들다 보면 청년이 일단 들어오고 아이가 낳고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가진 지혜를 보태주신다면 전 충분히 충주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쭉 짚어보니까 일단은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네. 또 그 대안이 되는 것이 바로 기업 유치가 될 것 같은데 네. 오창과학산업단지 본부장 경험을 살려서 국비와 투자를 대대적으로 끌어오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네. 충주에 특히 유치하고 싶은 기업이나 혹은 산업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유치를 위한 구상도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트렌드 산업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그래픽 전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이제 웨이퍼가 있는데 그 웨이퍼 생산을 통해서 반도체가 가고 있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이제 SK와 삼성이 이제 이렇게 고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HBM이라는 반도체 때문인데 네. 좀 쉽게 그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메모리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한 3층짜리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메모리. 네. 우리 핸드폰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근데 HBM 반도체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우리가 예전에는 뭐 2K, 4K 그런데 지금 뭐 8K까지 가지 않습니까? 해상도가.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해서 뜨게 된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의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산업으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산업들,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에너지, 이제 충주에 교통대학이 있으니까 뭐 모빌리티, 드론 이런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것들은 이미 다른 도시가 다 선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이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지금 아직 한국에서 초창기인 산업을 갖고 오고 싶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요. 예. 아직까지 한국에서 소프트웨어로 단지를 만든 산업단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 산업이라든가 뭐 리니지라든가 이런 게임 회사 사장도 만나봤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하고 얘기를 해봤고 오창에 있을 때 카카오를 방문해서 제가 오창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술집이 있습니까? 술집이요? 예. 그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지 술집이 아니라. 두 번째가 학교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기업이 생각하는 방향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 그 다음에 충주가 갈 수 있는 산업은 로봇 산업입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는 제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공약이 실현이 되려면 결국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필요한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충주시 2026년 본 예산이 1조 5,2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예산 2조 원 시대를 얘기를 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방세가 관건입니다. 지방세를 내는 앵커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청주에서 심사를 할 때 뭐 1,000억, 1,200억, 이번에 뭐 2,000억 이상을 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 지방세가 있어야 도비, 국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방세 내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좋고 또 내부적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생태계,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대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교통대학이나 모 대학에 연봉 30억짜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교수는 연봉을 캡을 씌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교수가 오고 거기에 같이 연구진이 따라와서 거기가 성장을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도 애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입니다. 이제 민간 투자를 뭐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국가가 주는 정책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산업을 유치하는데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정치를 넘어선 협치의 영역이라고들 많이들 말합니다. 당적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도 또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중앙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후보자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협치라는 단어보다는 민인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예. 저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창과학산업단지 본부장으로 있을 때 얘기인데 제가 오창이 인구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8만이 안 됩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엄청 큰지 알아요, 사람이. 예. 근데 충주의 한 3분의 1 정도 인구밖에 안 되는데 경제 규모는 3.5배 정도 됩니다. 제가 거기다가 63빌딩만한 5만 6천 평짜리 빌딩을 짓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약 1조 정도의 돈과 땅 뭐 몇천 평짜리. 근데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를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청와대도 4번 이상 갔었고 또 돈을 얻기 위해서 금융권,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도 엄청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저는 건설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 가서 배워가면서 나는 오창에다가 ICT 빌딩, 63빌딩만한 걸 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 추진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펀드가 있어, 국비 펀드가. 네. 그래서 1년에 1,500억 정도 배정되는 펀드가 한 20군데로 나눠주게 돼 있는데 제가 500억을 신청했습니다. 가능했나요? 네, 그래서 300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300억을 받아냈고 그 300억 자금을 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4,300평짜리 땅이 있었는데 오창에 그게 모 기업, 대기업 땅이었습니다. 근데 안 내놓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회를 엄청 쫓아가고 압력을 가하고 가해서 그 땅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진 자산이 20억이 안 됐습니다. 땅값이 264억이 나왔어요. 간평을 했는데. 네. 그 26억을 줘야 되잖아요. 보통. 예. 보통 계약금을 몇 프로로 알고 계세요? 10%요? 예. 근데 걔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기업도. 예. 근데 제가 5%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법에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법에 있으면 내가 10% 주고 법에 없으면 5%를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대기업을 이겼습니다.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5%로 하고 3개월 후에 국비 300억이 들어오면 땅값을 주겠다 이러는데 저는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고 그들도 3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땅이었고 예. 저희도 그 땅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이렇게 발품을 빨아서 다니다 보면 충분히 될 거고요. 저는 시장이 된다라면은 3일은 수도권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하러 가고 경제단체장들 만나고 또 정부 찾아다니면서 충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그 윈윈 전략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네. 믿음이 느껴집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후보님 이태성만의 강점 그리고 충주 시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병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교보생명 지점장 인터뷰 때 저한테 당신은 성격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심사 부사관님께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못하면 병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 파일을 딱 덮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3분 만에 합격했는데 그 비결이 저는 하고 싶은 걸 정하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생각한 것들을 그동안 저는 다 이뤄왔고 또 충분히 제가 시민한테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늦은가 빠름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키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창의적입니다. 항상 남이 생각하고 남이 안 한 것을 해보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변할 것인가 뭔가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오늘은 충주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태성 예비후보자와 함께했습니다. 개명산의 아침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죠.